유형들. 비오는 다음과 같이 변형의 유형들과 부류를 세 가지 범주로 이야기한다. 첫 번째, 경직된 움직임의 변형. 두 번째, 투사적 변형. 세 번째, 환각에서의 변형. 경직된 움직임과 투사적이라는 용어는 기하학에서 가져온 것이다. 경직된 움직임 변형은 분석에서 환자의 유아기적 신경증이 전이신경증으로서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비오는 그가 경직된 움직임의 변형으로 간주하는 전이와 그가 정신적 변형의 한 유형으로 간주하는 투사적 변형을 구분한다. 정신적 변형에서 환자는 기생적이고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분석가에게 전가하고 투사적 동일시를 통해서 전가한다. 투사적 변형 집단에서 분석가의 관계와는 거리가 먼 사건들이 분석가의 실제적인 측면들로 간주된다. 경직된 움직임 변형 대 투사적 변형. 경직된 움직임 변형은 예컨대 과거의 기억을 변경 없이 과거로부터 현재로 옮겨 놓듯이 전체적인 실제를 다른 데로 옮겨 놓는 것을 말한다. 경직된 움직임과 투사적 변형의 차이를 말하는 하나의 방식은 전자의 특징적 요소가 마치 뭐뭐인 양 반면에 후자의 특징적 요소는 구체성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비오는 이때 공표라는 개념을 도입하는데 그것의 의미는 환자가 무의식적인 정서적 경험을 의식적으로 변형시키도록 환자 자신에게 공적인 것으로 변형되도록 돕는 것을 의미한다. 비오는 경직된 움직임 변형이 좌절을 견디고 생각하기 위해 행동을 보유할 수 있는 환자들의 특징인 반면 투사적 변형들은 근육을 마음으로 사용하는 환자들의 특징이라고 말한다. 상수는 부재하거나 현존하는 대상에 대한 개인의 정서의 진실뿐만 아니라 유아가 좌절을 감당하지 못할 경우 정서의 역할을 변화시키는 상수도 나타난다. 변수는 유아가 적응해야만 하는 변화하는 환경 또는 상황이 지닌 변화 가능성을 구성할 것이다. 매개 변수는 상수와 변수가 작용하는 다마의 세계를 규정한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비온이 정서적인 요소들, 깊이 있는 사고들을 촉진시키는 데 필요한 포화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정수로 환원시키는 그의 수학적 열망을 드러내는 글에서 의식과 무의식이라는 용어보다는 무한과 유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비온이 분석가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고 믿는 오디푸스 컴플렉스 이론의 투사적 동일시, 분열, 좌절에 대한 내성 구조, 시기심, 탐욕, 부분 대상 등의 이론 외에도 원시적 사고가 부재하는 대상이 있어야 할 자리에 대상이 없는 경험에서 온다는 이론과 원시적 기능들이 지닌 폭력성에 관련한 이론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범주들에 의해서 표현을 허용하는 형태여야 한다고 비오는 이야기했다. 이걸 하면서도 제가 이 말들을 문장을 몇 번 여러 번 읽었지만 이 도통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겠더라고요. 쉽지 않죠? 여기 오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여기서 다루려면 오늘 끝이 없고 여기서 여러분들 이것을 마음에 품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할까? 우리가 지금 납득되지 않은 것을 이거 화두를 가지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비욘드 애쓰고 있고 그렇듯이 애쓰고 있는데 어떤 때는 무리하게 얘기를 한쪽으로 끌고 가다가 겟로스트 되기도 하고 그래서 힘든 경우들이 있는데 이걸 전부 내 탓으로 돌리지 말고 이분들도 애쓰고 있는데 나를 충분히 설득시키지 못하고 있구나. 좀 더 두고 보지. 이 사람들이 조금 더 가보면 나를 설득시킬 수도 있을 거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따라가 보죠. 네, 막 읽으면서 저도 이해가 안 돼서 막 혀가 꼬이는 어떤 이런 일이 되는데 중간에 또 이제 요약을 하려고 어떤 한 부분에 어떤 챕터를 제가 좀 생략을 했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 요약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지는 문장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줄일 수 없어서 제가 중간에 뺏는 부분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잘 하셨어요. 네. 환각증에서의 변형. 환각증에서의 변형은 인격이 정신적 부분에서 속하는 광범위한 현상들을 포함한다. 이 변형 유형에서 환자는 외부 세계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창조하며 분석가의 견해가 자신의 견해와 경쟁 관계에 있다고 믿는다. 비오는 환각을 탈병리와 재형태화한다. 환각이 모든 개인들에게 내재된 경향성이라는 것이다. 환각은 환상 또는 망상으로부터 구별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환상과 망상이라는 두 용어는 다른 현상들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즉 그것들은 관념으로 바뀌는 전관념과 연관이 되어 있다. 그것들이 그렇게 되는 이유는 전관념들을
물들이기에 충분할 정도로 가까이 이 전관념에 근접하지 않는, 그러면서도 관념 또는 빗나간 관념을 발생시키기에는 충분히 가까이 근접하는 실현들과 결합하기 때문이다. 환각은 미리 정해진 것으로부터 발생하며 인격으로부터 비워내기와 그 요소가 자신이 비워낸 것이라는 확신으로부터 만족할 필요가 있다라고 비오는 말했습니다. 여기서 비오는 환상과 망상의 구별에 관해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다. 무엇보다도 환상과 망상은 꼭 시각적일 필요가 없다. 그러나 환각들은 그것들이 다른 감각 양태를 통로로 사용할 때 제외하고는 항상 시각적이다. 게다가 환각들은 감각들을 환상 속에서 비워내는 데서 오는 것이고 미리 결정되는 것이다. 비오는 환각을 전통적인 방식을 따라서 심각한 병리의 지표로 보았을 뿐만 아니라 분석가와 소통하는 환자의 빗나간 방법으로 보았고, 또한 환각증을 분석가가 직관에 도달하는 방식이라고 간주했던 것으로 보인다. 유아는 사물이 없음의 텅 빈 상태를 충분히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좌절을 견딜 수 있어야만 한다. 그래야만 잃어버린 엄마의 환각적인 이미지가 정신적 관념으로서 화욕되는 과정을 실현할 수 있다. 우리는 기억과 욕망을 버리라는 비온의 권고가 우리가 보통 대상을 관찰하는 방식에 대한 그의 불신을 한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 즉 우리는 대상들을 환각하고 실제 대상과 혼동한다는 것이다. 이 딜레마는 감각과 지각의 차이에 의해 표현될 수 있으며 이는 꿈꾸기의 주제와 관련되어 있다. 건강한 개인은 먼저 사물 없음이라는 필요한 대상의 부재를 응시하고 유지할 수 있기 위해 좌절을 견디는 역량을 가져야만 한다. 이 부재는 출현하는 아이디어를 담는 것이 된다. 좌절을 견디지 못한 실패는 사물 없음을 구체적인 내적 대상으로 변형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환각증에서의 변형은 환자가 정서적 내용을 거절하는, 기능하지 못하는 담는 것을 향해 정서적 과장을 증가시킨 결과로서 발생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비온의 최초의 이론인 방해 대상 이론을 다시 만나게 된다. 그 방해하는 대상은 나중에 과도하게 도덕적인 초자아가 된다. 비온은 이제 과장하는 환자는 분석가뿐만 아니라 O와 경쟁이 되고 O를 시기하게 된다고 덧붙인다. 그것은 궁극적인 결과는 감각들을 통해 그에 과정된 정서를 비워냄으로써 환각적 변형, 즉 A6를 성취하는 것이다. 환각증에서의 변형은 또한 지각에 갇힌 자, 그 대상에게 환각적으로 부과된 이미지가 되는 현상을 설명해준다. 자폐적 변형. 보르비에는 비온이 말한 것들과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그것들과는 다른 변형들이 있다고 제안한다. 비온이 정상적인 개인의 정신증적인 인격에 의해 수행되는 환각증에서의 변형의 잠재적 현존을 일반화했듯이 보르비에는 역시 원정신적 현상을 다루는 유사하게도 독립적 인격으로 변형되는 자폐적 변형의 가능성을 일반화한다. 그녀는 비온이 그의 이론 안에서 다른 변형 집단들의 존재를 위한 가능성을 열어놓았다고 추측한다. 그녀는 자폐 현상이 비온이 제안한 것들 외에도 새로운 변형 집단을 구성할 수 있다는 가설을 제기한다. 즉 자폐 현상이 우세하게 드러나는 자폐 변형이 있다는 것이다. 그녀는 또한 자폐적 변형이 외부 대상과 내적 대상 개념이 없는 자폐적 환경 안에서 발달하는 특성을 갖는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코르베의 고유한 공헌은 비온의 변형 이론에 새로운 차원을 더해준다. 그녀는 이 개념을 제안하면서 실제 자폐의 질병과 정상적 또는 신경증적 개인 안에 있는 원시적 수준의 기능을 조심스럽게 구별한다. 그런 자폐적 변형에 대한 제안은 자폐 환자들이 아니라 자폐적 핵 요소들을 드러내는 신경증 환자들에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O 안에서 그리고 O로부터의 변형. 변형은 비온의 작업에서 하나의 분수령을 이룬다. 그것은 정신분석적 경험을 정확성을 지닌 과학적 또는 수학적인 항구적 결합들로 만들고자 하는 그의 시도의 정점을 나타내는 동시에 후기과학적, 직관적 수학, 즉 불확실성의 신비적 영역, 즉 O의 영역으로 관심이 이동하는 그의 위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의 시작을 알린다. 자, 여기서 잠깐만 멈춰보죠. 어떤 면은 앞으로 우리가 좌표라는 걸 또 공부하게 될 텐데 수학적인 모델을 아주 철저하게 비온이 추구를 하죠.
그래서 철저하게 순수 처음에는 일반적인 초등학교 레벨의 수학에서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레벨 기하나 해석, 이분, 적분의 개념, 그러다가 추상적인 고등 수학의 이러한 영역까지 수학에 대한 많은 이론을 도입하면서 정신분석가들 간의 커뮤니케이션 랭귀지로 수학을 사용하고자 하는 시도를 한 거죠. 그것이 아니라 가장 바르게 정신분석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잘 설명해 주시는 랭귀지로서 수학을 사용하고자 해서 애를 써서 많은 저술을 하고 설명을 하고 이래 왔는데, 어떤 면에서는 여기서 비온의 이런 엄청난 노력이 본인이 생각한 만큼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런데 어떤 정신분석적인 랭귀지로 수학을 채택했다고 한다면 이것을 같이 커뮤니케이션할 만한 사람들이 있어야 이게 랭귀지가 되죠. 근데 본인은 점점 더 정치하게 이론화 하는데 이걸 따라오는 사람들은 이걸 따라오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고, 그리고 비온이 어떠면 정신분석의 영역을 넓혀가면서 점점 더 자기가 수학으로서 표현해낼 수학적인 개념을 잡아낼 포착해낼 수 없는 영역들이 드러나면서 한쪽에서는 자기의 수학적인 어떤 시도의 정점인 지점에 왔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걸 넘어서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비온의 좌절과 새로운 시도가 합쳐져 있는 게 이 변형유론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오라는 개념으로 들어가면서 지금까지의 수학적인 태도하고 다른, 지금까지 정밀한 수학적인 어떤 기법들이 여기서 크로스타인이 얘기하는 후기 과학적 직관적 수학이라는 얘기는 이미 지금까지 다른 사람이 수학이라고 받아들인다고 다른 수학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수학이 아니죠. 그렇게 되면 이 직관적인 수학이라는 개념을 썼다고 한다면, 그래서 불확실성의 신비적인 영역, 즉 오해의 영역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작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걸 크로스타인은 자기 스승의 위대한 전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또 비온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은 여기서부터 이미 비온은 클라인 이론이나 프로이드 이론으로 너무 멀리 벗어났다고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도 여기서 함께 있을 수 있는 지점이 온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비온의 저서를 소화해내려고 했지만 이 수학적인 모델을 가지고 인간 정신을 이해한다는 게 굉장히 고도의 추상화된 이론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저도 엄청 애를 써오고 지금도 애를 쓰고 있는데 쉽지 않아요. 특히 이번에 원저서를 보면 굉장히 따라가기 어려운 부분들인데, 이렇게 애를 쓴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설명해낼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비온도 본 거죠. 그래서 자기의 이 수학적인 추구만 가지고는 이 정신분석 영역을 다 담아낼 수 없다 하는 한계를 스스로 받아들이면서 이 오해 이론을 발전시키게 됐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한편에서 끊임없는 탐색과 추구, 그 퍼펙셔니스트가 퍼피한 어떤 정신분석 이론을 수학적으로 모델을 만들어내고 싶어하는 열망과 그 좌절과 또 새로운 시도가 여기에 함께 있다고 본다면 비온의 고뇌를 우리도 함께 따라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좌절을 여러분만의 것이 아니고 여기 비온의 좌절이고 어떤 크로스타인의 좌절이고 그 속에서 희망을 살리려고 애를 쓰고 있고, 오라는 개념을 통해서 그 이전의 시도에서 다 담지 못한 것을 담아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과정이다. 이해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어하는 것은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조금 포용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비온도 힘들었던 부분인 것으로 보여요.
O 개념을 수용하기 어려운 이유들 중 하나는 그것이 비밀스럽고 낯선 것이라는 점이다. 다른 하나의 그것이 포스트 모던적인 상대주의의 및 불확실성 개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다. 또 하나의 어려움은 비온이 임의적으로 신성을 O의 동의어 중 하나로 제시했고 우리의 신성, 그러니까 우리의 무한한 자기를 우리의 유한한 자기 안에 화육시켜야 할 필요성을 말했다는 데 있다. 여기에 O 개념을 여기서 잠깐 여기서 멈춰보시면 여기서 우리의 무한한 자기라는 신성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의 무한한 자기라고 하면 자기와 신성이 같아져 버리죠. 그러니까 인도의 버마 일체에 비슷한 얘기가 지금 여기 일어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무한한 자기가 결국 신성이다. 그러면 신과 내가 도일체라는 얘기가 되죠. 그리고 우리의 유한한 자기 안에 화육시켜야 된다. 여기서 강생의 개념, 어떤 인카네이션이라는 개념을 여기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개념화했을 때 전관념, 관념 이런 것으로 수학적인 모델을 가지고 설명하려고 애를 쓰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추상적인 것보다 신성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면서 이 신성이 우리 자기 안에 화육된다는 개념은 아마 융의 얘기하는 제2인격 얘기하고 굉장히 닮아 있죠. 융이 얘기하는 우리가 결국은 되어야 될 것으로 되어가는 과정이 우리의 개성화 과정이다. 우리는 처음부터 어느 것이 되도록 돼 있었던 것, 그것이 되어가는 과정을 우리의 개성화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의 성숙은 이미 우리에게 어떤 주어져 있는 것을 달성하는 것이다. 자기 실현이다.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제2인격이 제1인격 속에서 수용되는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의 무한성을 우리 유한성이 담아내는 과정을 성숙이라고 이렇게 다른 쪽으로 패러프레이스를 해본다면 여기서 비온이 얘기하고 있는 우리의 무한한 자기를 우리의 유한한 자기 안에 화해시킨다고 하는 개념하고 굉장히 닮아있다고 느껴져요. O 개념을 공식하고 나서 비온은 인간을 현실로부터 떼어놓는 환상의 커튼에 대하여 말한다. 환상의 커튼은 누메논과 환상 사이의 틈새를 덮고 있다. 변형은 그 틈새를 연결시키는 일단의 과정이다. 나는 이미 경직된 움직임 변형, 투사적 변형, 환각적 변형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최종적인 것은 O 안에서 O의 O로부터의 변형이다. 정신분석에서 분석가는 피분석자의 투사를 담는 것이 된다. 그는 환자의 O와 만나기 위해서 먼저 O 안에서 변형을 수행한다. 그 다음에 그는 자신의 공감적인 경험을 K에서 O에 관한 또 다른 O로부터 오는 그러니까 K에 관한 또는 O로부터 오는 그 K로 변형시키고 그것을 해석을 통해 피분석자에게 전해준다. K 안에서의 변형은 일반적인 견해와는 대조적으로 수학적 공식보다는 종교적 설명에 의해서 더 적절하게 표현되어 왔다. 성장을 나타낼 필요가 있을 때, 그래서 O 안에서의 변형을 나타낼 필요가 있을 때, 그 두 가지 모두 다 결함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적 설명이 수학적 공식보다는 O 안에서 변형을 나타낼 때 더 잘 부응한다. 이 운명적인 갈림길에서 비오는 수학적 모델을 버리고 종교적 모델을 선호하는 쪽으로 기울게 된다. 내가 운명적이라고 말한 이유는 이미 말했듯이 많은 비평가들이 비온의 건전한 정신분석과 과학을 버리고 종교를 택했다고 느꼈다는 사실 때문이다. 이제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 이제 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말을 이렇게 용어를 많이 이제 생각하는 가운데 많이 썼는데 이제 그 앞에 크리에이티브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말을 많이 썼거든요. 이제 그 개념이 뭐냐면 이렇게 반복되는 패턴이 있는데 그 반복되는 패턴을 깨고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잠재되어 있는 가능성들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이제 액츄얼라이제이션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그게 현실화될 수 있도록 그것을 이끌어 줌으로써 크리에이티브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용어를 썼는데 이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개념을 좀 어떻게 그 잠재력을 이렇게
이끌어내는 그런 하나로서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아주 좋은 인사이트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아직 정리는 다 안 됐습니다. 앞으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예, 아주 예. 더 잘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크로스슈타인이 예를 쓰고 있지만 이분이 O를 가지고 다 전체를 설명해 내려고 하면서 O하고 유리되는 설명을 자꾸 하고 있어서 답답해요. 여기서는 지금 O의 자기 실현 과정, O의 실현과 리얼라이제이션, 인카네이션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온이 이 O라는 개념을 가져왔는데 이걸 너무 아티피셜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O가 드러난다는 것이 지금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아요. 이 크로스슈타인의 얘기를 듣다 보면 O가 발현하는 것을 잘 설명해 줘야 되는데 O라 하는 것, 전관념이 관념으로 바뀐다. 근데 전관념 속에 어쩌면 여기 O의 원초적인 모습이 있다. O를 담아낼 수 있는 전관념인데 실제 체험을 하면서 O를 만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부분이 O가 발현하는 과정을 전관념이나 관념으로 이렇게 수용해내고, 그래서 전관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 담길 수 있는 어떤 그릇의 일종의 전관념이라고 본다면 실제 관념화되기 위해서는 실제 O를 만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야 그 자리에 O가 발현한다. 어떤 신성이라면 신성이 발현한 것을 인카네이션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그 신성이 화육된다는 과정을 설명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그 표현 자체가 O의 두 팔 가지고 잘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한쪽에서는 현실적인 이 심플해요. 한쪽 얘기는 정서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각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있는 어떤 정서를 담겨 있는 건데 이 경험들을 잘 소화하지 못하는 그것을 알파 요소로 바꾸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은 결국 정서를 만나도록 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쪽에서 이해가 가요. 정신분석적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내담자가 잘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원 경험을 잘 소화할 수 있도록 대신 담아줌으로써 이분이 그 당시에 가졌었던 정서에 이름을 붙여주는 거죠. 원정서로서 잘 알지 못했던 그것이 이분이 왜 그리 감당할 수 없었는가를 이제 정서로서 다 그 그것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떤 정신분석적인 측면의 설명을 하는 것이 납득이 되는데 전관념이 관념이 된다고 하는 것은 아까 어떤 신성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이 신성하고 이것하고 이거 매치가 돼야 되는데 이걸 매치시키는 과정이 지금 정교하지는 못해요. 두 팔인데 이 두 팔이 다 O라는 것이 신성이라고 한다면 이 정서적인 것도 이모셔널 트루스라는 것이 결국 신성의 발현입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아까 우리가 경험한 것이라고 볼 것인가, 우리 대신에 나의 O가 경험한 것이다라고 볼 것인가 하는 것도 또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죠. 우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심플하지 않죠? 아까 융식으로 얘기하면 제1인격이 있고 제2인격이 있는데 우리가 경험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경험은 제1인격이 의식으로 경험한 거냐 제2인격이 무의식 속에서 경험한 거냐 심플하지 않겠죠? 그래서 단순한 표현들이 조금 더 정치하게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남은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공동으로 탐구하는 시간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쉽게 말하면 그거가 공감이란 말하고 일맥상통한 이야기가. 그렇죠. 결국 공감이라는 네. 그 공감이라는 이야기를 갖다가 지금 비오는 비온식으로 융은 융식으로 이야기하면서 1호 2호가 만나 5의 변형 뭐 이렇게. 한쪽에서는 무의식의 의식화인데 그 무의식의 내용 속에 담겨 있는 것에서는 그 내용이 단순하게 억압되어 있는 것에 공감이 아니고 이의 어떤 것은 신성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내재되어 있는 우리가 앞으로 발전해 나가야 될 이 어떤 면에서 조금 더 확장해서 하자면 이 생명체가 태어나서 달성해야 될 어떤 미션을 가진 어떤 의식이 우리에게 있다고 이걸
여기서는 O라고 얘기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목적론적인 부분이 가미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 어떤 모습인가 보다는 어떤 모습으로 발전되어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현재 어떤 상태고 뭐가 아프다가 아니라 내가 제대로 이 세상에 생명체로서 잘 기능하려면 내가 원래 태어난 목적으로 발달해 나가야 우리가 성숙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말하자면 태어났는가죠.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의식으로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이미 어떤 모습의 생명체가 되도록 디자인되어 있다고 하는, 누가 디자인했느냐 몰라요. 여기 우리 얘기할 그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 뭔가 우리는 태어날 때 이상적인 우리가 도달해야 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왔다는 이런 전제가 이 속에 숨겨져 있다는. 그래서 굉장히 단순하게 생물학적인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는 영성적인 얘기하고 같이 우리가 들여다보지 않고는 이분들이 왜 자꾸 오오 하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그게 제2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거다. 이미 우리의 경험 속에서 억압한 이런 것이 무의식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모르는 것, 우리가 억압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제2의 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융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융의 개념을 근접하게 담고 있는 게 지금 O라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지금 넘버 2의 개념하고 넘버 1의 개념을 융이 썼는데 여기서는 O라는 개념을 비온이 들여왔는데 이 O라는 개념을 근접하게 이해하는 데는 아마 융의 그 넘버 2의 개념하고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느껴진다는 얘기예요.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타고난 그런데 저는 그게 잠재력 그러니까 이걸 잠재력이라고도 생각되고 그 잠재력이라고 하는 게 휴먼 포텐셜이라고 이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휴먼 포텐셜이라고 얘기를, 그래서 휴먼 포텐셜 무브먼트가 있는데 이 휴먼 포텐셜이라고 하는 거 그 인격 성장 이론이에요. 인간 성장 이론인데 태어날 때 잠재력을 타고났다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 자체가 우리의 무의식의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창조성의 근원은 무의식에 있다고 보는 게 융의 개념이다. 그렇죠. 근데 왜 저는 이 대목에서 국민교육헌장이 생각나죠?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 그분들이 다 여기저기서 감명 깊게 읽은 것을 표현한 거예요. 그것은 그래도 그걸 쓴 사람은 이런 내용을 조금 알고 있다. 그러니까 휴먼 포텐셜 무브먼트가 1960년대 미국에서도 유행했어요. 저는 근데 이제 이 융의 개념이나 융이 사용하는 언어들은 참 어려우고요. 이렇게 쉽게 다가오지 않아서 죽겠어요. 쉽지 않죠. 예, 근데 이걸 선생님들이 막 얘기를 하는데 뭐지? 이러고 있는데 제 마음에 오늘 남는 것은 이게 마음의 변형이다라고 하는 게 인격의 변형이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퍼스널리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것이 그 타고난 어떤 그 사람이 어떤 걸 자기 실현, 개성화를 해 가는데 이유식으로 따지면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근데 비온이 말하는 그 담고 당기는 과정, 그러니까 베타 요소를 알파 요소로 이렇게 만들어서 당겨지는, 담아주는, 이게 담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당겨지는 자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상호작용 속에서 뭔가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죠. 조직화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반드시 그 상호작용해야 될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혼자서는 못 크잖아요, 이게. 근데 이제 어려서는 혼자서는 안 되는데 이게 담는 기능이 자기한테 생기면 자기 안에서의 두 인격이 담아내고 담기는 것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죠. 어쨌든 뭔가 이 마음의 그 중심이 잡혀야만 그것들이 실현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바로 그거죠. 네. 여기서 실현된다고 하는 개념이 리얼라이제이션을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보통 네, 셀프 네. 리얼라이제이션이라는 용어를 자기 실현이라고 쓰고 있는데 비혼식으로 얘기하면 오해 실현이죠. 음, 그래서 여기 자기와 신성이 묘하게 말이 서로 어떨 경우엔 그 자리에 다른 얘기를 써도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 이런 개념들이 그 속에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사실 이 말이 저도 굉장히 어렵고 이해가 됐다 안 됐다 또 잊어버렸다 이러는데 환자들이 자신의 문제를 인식을 하고 있는데 변화되지 않고 있는 것에 굉장히 답답해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럴 때 제가 이렇게 느끼는 것은 이 사람이 아직 자기를 못 만나고 있을지도 몰라.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궁극적으로 제가 그것에 접근을 하려고 열심히 애는 쓰지만 결국 그 사람이 자신과 만나서 접촉이 되지 않으면 어렵구나. 근데 참 그걸 언어로 설명해 주기가 그걸 어떡하지? 그건 설명해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담는 그릇이 돼서 네. 이 사람 그래서 담아주는 기간이 필요한 거죠. 이제 서로 답답하니까 막 정답을 받으면 나는 막 가서 정답을 줘야 될 것만 같고 막 이렇게 답답했거든요. 근데 오늘 또 한 번 느끼는 건 이거는 참 그가 접촉해내고 알아가고 느껴가고 경험을 가야 되는 부분인데 말이죠. 그걸 그러니까 어떻게 그 사람 안에 있는 오가 결국은 그 사람의 의식에 의해서 수용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담아내려면 이 사람의 이고가 상당히 강화돼야 된다는 얘기. 자기의 의식 수준이 높아져야 돼. 그 셀프 리플렉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이전에는 누군가가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상담자들이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오늘도 마음속으로 한 가지 더 느낀 거는 자아 기능을 잘 강화시키도록 잘 담아주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끝입니다. 그 감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전설에게 있는 그런 경험들이 결국 뭐 누가 뭐 물었는데 시간이 뭡니까라고 물었을 때 시간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면 알겠는데 설명을 하라니까 못하겠다고 모르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도 오라든지 어떤 무엇일까의 만남이라는 것도 굳이 설명하려니까 모르는 이야기를 자꾸 떠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걸 감각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말하자면 그냥 그 정서와 정서로서의 만남으로서 서로를 깨닫는 것이지 그걸 굳이 설명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는 것조차도 모르는 것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관념으로 하다 보면 이걸 살아있는 경험이 없으면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거죠, 만나기가. 그러니까 융의 자서전을 보면 이제 자기는 실제 어떤 신적인 대상을 만나요. 그 인카운터를 하는데 자기 아버지는 목사님인데 그런 경험을 못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삼위일체 이론으로 개념을 가지고 다 설명하려고 아버지가 애를 쓰는데 아버지가 저걸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융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답답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 경험으로 이런 현상들을 융은 아주 어려서부터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분이 처음 논문 자체가 어칼트라고 심령현상을 연구했던 게 이분이 어린 시절부터 거기에 대한 체험이 있었던 부분이에요. 꿈부터 시작해서 여러 체험들이 자기 안에 있는 제2인격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융의 얘기는 자기 탐구의 얘기예요. 자기 삶의 얘기라는. 자기가 자기 안에 어떤 두 인격의 충돌 속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의 체험담이라는 얘기예요. 보통 정신분석 이론들은 이 사람들의 삶의 고백이라고 보여요. 대부분 자기의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사이코 다이내믹스를 자기가 어떻게 이해해 왔는지 하는 얘기들이죠.